음, 음. 우리 여기 문제 쭉 풀 건데 하기 전에 다시 이거 얘기 좀 한번 해놓고 들어갈게. 미리 해놔야지 내가 알아듣기 편할 거라서. 우리 옛날에요. 완전 좀 기억이 안 나네. 분할 분배 간단하게 얘기한 적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분할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쪼개는 행동을 할 때였어. 쪼개는 행동을 할 때 팀끼리 구분이 뭐 되니까? 안녕. 팀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분할을 할 때 구분 안 되는 거 누구로 나누자? R팩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얘기가 분할의 핵심이었고요. 분배는요, 나눠져 있는 그 팀들을 다시 어떤 지역이나 대상으로 보내는 일이었거든. 지역에 넘어가면 구분이 돼야 안 돼? 되기 시작하겠지. 내가 서울 가고 너가 부산 가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분배를 하실 때는 다시 R팩만큼 곱해서 순서를 생각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 풀다 보면 정확히 감을 좀 잡을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영이랑 용주는 어제 이미 들었었는데 좋은 소식?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도현이 혹시 월급에 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지. 월급에 원래 뭐 없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래 우리 도현이 오기 전에는 이제 원래 얘네 다 같이 그 월급에 수업을 했었거든. 월급 6시 20분에. 근데 이제 경화랑 섞여 있다 보니까 광주랑 따로 찢어야겠다 해서 찢어놓은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정 없어갖고 수요일 일요일 수업을 했었거든요. 일단 이번 시험까지는 그대로 쭉 가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제 목요일부터 시험이잖아. 그럼 시험 쭉 다 보고 나서 시험 전날은 당연히 하고 오는 거고 시험 쭉 보고 나서 다음 수업은 7월 7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학원이 쭉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여러분들은 7월 7일 월요일부터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 월금 오시면 돼요. 월금 시간은 6시 20분부터 몇 시까지? 8시 10분까지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 일요일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게 수요일 일요일 했을 때 내가 너네 따로 찢어서 수업해주는 게 훨씬 도움은 많이 될 거거든? 교과서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일요일에 오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치, 민영아? 그래서 내가 경화 친구들이랑 후보를 봤어요. 너네 수업하기 전에 경화 빨리 끝나는 날 빨리 와서 빨리 하고 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언제부터? 7월 7일부터 월금 6시 20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수요일 일요일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물론 뭐 필요하시면 부를 수도? 일요일에 사실 안 부를 거야. 수요일 정도는 학교 끝나고 와서 뭐 질문하기 좋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수업 불만 없지? 네. 이게 더 좋지? 네. 도현이 괜찮아? 네. 민현이 괜찮지? 네. 용수 괜찮지? 네. 그럼 상관없어요. 7월 7일부터 할 거야. 나중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부터 얘기를 할까? 제 이름도 안 줬지. 왜 늦었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각 면에서 1부터 6까지 정수가 적힌 정육면체를 3번 던질 거고요. 거기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합쳐서 15. 이거는 풀 수 있죠, 이 정도는. 이거 뭐 하면 돼? Z가 1이라면, Z가 2라면, Z가 3이라면, Z가 4라면 점점 키워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능한 순서상 찾는 거니까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A에 꽂고 걔랑은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다가 꽂을 거를 골라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한테 원하는 내용이 어때요? 일단은 누구 중에서? 장미, 카네이션, 백합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지금 여기 보면 같은 꽃은 구분을 한다 안 한다? 구분 안 한다, 그렇지?
서로 구분 안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케이스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 꽃병 A가 작단 말이야. 여기 한 송이만 넣겠대요. 근데 어차피 같은 종류 꽃은 구분을 안 하니까 첫 번째 들어갈 한 송이는요. 그냥 어떻게? 장미를 넣을까? 카네이션을 넣을까? 아니면 백합을 넣을까? 요 생각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면 돼? 만약에 뭐였다면 A라는 친구가 장미였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A라는 친구에 누굴 넣었다면 카네이션을 넣었다면 만약에 누구를 집어넣었다면 백합을 집어넣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지금? 그 상태에서 B에다가는 몇 송이를 골라달래요? 9송이 골라서 집어넣으라 그랬거든요. 9송이 골라서 집어넣으라 그랬어. 만약에 장미를 골랐다. 그러면 장미는 빼기로 했지 우리. 얘랑 다른 종류 넣기로 했지. 그러면 있는 거 카네이션, 백합 합쳐서 몇 송이? 14송이 그치? 근데 그 14송이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9개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그 경우를 어떻게 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니네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추겠냐고요? 9송이 만들어야 돼. 합쳐서 9송이. 근데 문제는 쟤네들끼리 구분을 해 안 해? 구분을 안 해. 종류끼리 구분을 안 해.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 없냐면 카네이션 한 송이, 백합 8송이요. 합쳐서 9송이요. 다시 카네이션 2송이, 백합 몇 송이? 6송이요. 아니 7송이요. 이런 식으로 순서상 세는 것밖에 안 되겠지. 몇 개가 들어있냐밖에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두시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행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 케이스 3개로 이렇게 나눠두고 만약에 장미라면 말이야 누구랑 누구? 카네이션과 백합이 있을 건데 카네이션 하나, 백합 8개, 카네이션 둘, 백합 7개 쭉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카네이션은 몇 개밖에 없었냐면요 카네이션 6개밖에 없었거든? 그럼 카네이션 6개에 백합 몇 개? 3개 있는 그런 경우가 마지막이겠죠. 그럼 가능한 케이스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이렇게 셀 수 있겠니? 문제 없지. 자, 두 번째로요. 만약에 A를 기준으로 카네이션 집어넣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장미랑 백합일 거고 장미랑 백합 둘 다 모두 8송이씩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 8, 2, 7 쭉 가서 어디까지? 8, 1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 8가지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자, 세 번째 백합 들어가는 거 어때요? 백합 들어가면은 장미랑 카네이션 있을 거고 장미 하나에 카네이션 뭐가? 6개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럼 최소한 어디부터? 3개부터 시작해서 6개 들어가든가 4개, 5개 쭉 가서 얼마? 1개? 1개가 안 되지. 8개, 1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저기 있는 이 개수 몇 개예요? 이거 5개야 6개야. 요거 개수 잘 세야 돼 항상. 손가락 빨리 시작. 3, 4, 5, 6, 7, 8 6개야. 어떻게 세야 돼? 이거 생각 없이 빼시면요 숫자 셀 때는 틀릴 때가 많거든. 야 1부터 8까지 8개잖아. 그 중에 1, 2 뺀 거니까 6개겠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 좀 하시고 얘는 6가지다 생각을 해주세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디부터 세면 돼? 여기부터 세면 되지. 1부터 6까지 몇 개? 6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럼 저런 케이스들 전부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6 더하기 8 더하기 6 얼마야? 20입니다. 정답 끝. 이런 문제가 되겠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뭘 좀 주의를 하자? 같은 꽃 구분 안 된다. 자, 다시. 같은 놈들은 구분이 안 돼서 항상 뭘로 고민하냐면 개수로 고민하거든요. 우리 동전 문제 기억나요? 돈을 갖고 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10개, 1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 그럼 어차피 100원끼리는 구분이 돼 안 돼? 구분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 100원을 준다, 안 준다, 1개 준다, 2개 준다, 3개 준다, 4개 준다 이렇게 바뀌는 거밖에 없지. 같은 종류는 개수로 구분해라. 넘어갈게요. 요것도 한번 볼까? 출발점에 말을 놓고 이렇게 이 정도 해도 보이죠? 출발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 그만큼 가서 어디까지? 20까지 가면 끝. 오케이? 근데 5번이나 15번에 도착하면 규칙 따르기로 했고요. 혼자서 게임할 때 3번 딱 던져서 끝났으면 좋겠대. 자, 5번은요 뒤로 2칸이고 15번은요 20번 칸으로 이동이야. 그럼 우리 어떠한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요 15번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15번까지 도착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사위가 전체 주사위는 애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숫자가? 1부터 6까지니까 그걸 3번 던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친구가 제일 멀리 가더라도 18번째 칸까지밖에 못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20번째 칸까지 뛰어갈 수 있어 없어? 없음. 그런 경우는 없어,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몇 번째 칸에 도착했다는 거야? 15번째, 15번째 칸에 도착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15번째 칸에 도착해야지 20번째 짜잔 하고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은 3번 만에 가야 되고 3번 던져서 15가 나와야 되고 오케이. 순서상 해야 되고 5번째 칸 이동 안 시키면 되고 오케이. 요렇게 좀 나눕시다. 얘네들 미안한데 어느 정도 나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자. 얘를 5번째 칸을 끼냐 안 끼냐 이걸 생각하면 좀 힘들단 말이야. 5번째 칸을 만약에 끼잖아? 그러면 처음에 5가 나왔단 얘기지. 맞아요? 생각해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3번의 기회 중 첫 번째에 5가 나와서 뒤로 간다고 쳐도 나머지 2번 동안 만회할 수 있어 없어?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왜냐면 5까지 간 상태에서 뒤로 2칸 가면 3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5까지 가기 위해서 몇 칸 남았어요? 12칸 남았지.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뭐 하시면 돼요? 6 뜨면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3번의 기회 중에 2번을 통해서 5까지 가버리면 3까지 밀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 이제? 이젠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 머릿속에서. 뭐라고? 만약에 5번을 밟을 거면 5번을 밟기 이게 맞냐? 이상한데? 네요. 너네 게슈탈트 붕괴 현상 혹시 알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요? 밟다 이게 맞아? 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데 오늘따라. 자 5번을 밟았어. 5번을 밟았어. 그러면 어디서 스타트라는 거야? 3번에서 시작이지. 맞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 15번까지 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12칸을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5번을 받는 경우는 언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딱 한 번일 때만 나올 수 있겠죠. 그걸 고려하면서 가능한 순서상을 세보자. 세 놈의 합을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 돼. 최종적으로 15가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일단은 처음에 큰 거부터 들어갈게요. 6, 3 하면은 이거 15인 거 맞아? 여기 불만 없죠? 똑같이 6 하나 줄이면 5, 4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얘가 5로 줄었다 칩시다. 오케이? 얘가 5로 줄었어. 얘가 5로 줄면은 5, 6 쓸까? 6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6 만약에 이렇게 해볼래? 그럼 합치면 얼마? 11이지. 뒤에가 4죠. 얘랑 구분이 안 되지. 나는 뭘 하는 게 편하다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고 5, 5.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누가 나왔어? 5가 나왔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가 나와야 돼? 13. 뒤에가 이제 12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5를 밟은 순간 뒤로 2칸 가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뒤에 얼마?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4로 내려가면 4, 5, 6밖에 또 없지 얘도. 그럼 잠깐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이렇게 4, 5, 6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케이스는요, 이 친구들끼리 순서를 바꿔서 663, 636, 336인 거, 366인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얘를 자리 바꿔서 만약에 6, 4, 5 이렇게 바꾸면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만약에 5, 4, 6이나 5, 6, 4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치? 뭐라고? 첫 번째 자리에 5가 나오면 어떤 친구만? 너만 가능하다고, 그치? 이런 케이스들은 지울게요.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 4로 시작하면 4, 5, 6이든가 4, 6, 5면 상관없겠지? 맞아요? 그럼 전체 케이스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정답 8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내가 단점을 좀 알려줄게. 시험장에서 나오면요, 방금 풀어봤기 때문에 풀려면 풀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느낌이 뭔가 엄청나게 정제되어 있는 느낌은 없지. 지금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풀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얘가 나오면 이 행동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기 좀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다섯 번째 칸 같은 친구는 나를 생각할 때 헷갈리게 만들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 만에 일단 20을 도달 못한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문제 그렇게 될 거야. 15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세 개를 합쳐서 15가 될 거잖아. 그냥 그 경우를 쫙 세버려 차라리.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5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5가 나오는 케이스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5가 나와도 도달할 수 있는 경우 다시 세는 게 편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걔가 5가 나와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8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고배 법칙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6번 해야 될까? 6번 안 할게요. 맨날 보던 거라서. 이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넘어가. 8번을 좀 볼게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해보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철수는 규칙을 따라서 네 자리를 만들 거야. 숫자 일단 전부 다 달라야 돼. 근데 회원번호와 각 자리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 없대요. 회원번호에 각 자리에 쓰인 거 얘네 4개는 빼고 0까지 쓰면 안 되지. 맞아? 얘들아 숫자를 표현하는 심볼은 몇 개 있는 거야? 아라비아 숫자에서 0부터 9까지 몇 개? 10개. 10개 있는 거지. 0부터 9까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군 쓰지 마? 0, 4, 5, 6, 9는 쓰지 말랬지. 남아있는 숫자 누구누구예요? 1, 2, 3, 7,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 보면은 회원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큰 4의 배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얘가 조건이 2개거든? 4의 배수여야 되는데 회원번호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대, 그치?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회원번호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봐봐. 시작하는 스타트가 딱 4개가 있을 건데 6보다 커버리면 뭐 하겠니? 좋겠죠. 맞아요? 그럼 시작할 수 있는 게 처음에 7 땡땡땡이든가 아니면 뭐야? 8 땡땡땡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네. 안서 이해하니 지금? 네. 7 얼마거나 8 얼마인 그런 케이스밖에 없을 거야. 경우 제대로 좀 한번 해볼게. 문제는요 4의 배수가 되는 배수 판정법을 알아요? 4배수 판정법 알아? 너네 3배수 판정은 어떻게 해? 그 합쳤을 각 자리를 다 합치면 3의 배수일 때 3이 나오지. 4의 배수 판정은 이거야. 어떤 자리가 있든지 간에 항상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되거든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친구 1, 7, 3, 2, 0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얘가 4의 배수라면 4로 나눴을 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 17,320을 가져다가 4로 나누면 4, 4, 16에 13하고 4, 3, 12에 12하고 0 뜨니까 30, 그래서 4,332 이렇게 나오겠죠. 누구만 맞춰주면 너만 4의 배수를 맞춰줄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7 어찌고거나 8 어찌고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4의 배수를 만들어 보자. 12는 4의 배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2는 4의 배수가 돼요. 13 안 돼, 17 안 돼, 18 안 돼, 그치? 23 돼? 안 돼. 27 돼? 안 돼. 28 돼? 안 돼? 돼요. 28은 되죠. 37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 28, 21 안 먹어. 31 안 돼. 32 돼요. 가능하고 37 안 돼. 38 안 되죠. 그럼 이번에 71, 72, 돼요. 72 되지. 그 다음에 또 누구? 73 안 되고 78 안 되죠. 네. 81 안 돼. 82 안 되죠. 83 안 돼. 87 안 되지. 그럼 가능한 요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기준으로 7로 시작을 했잖아. 방금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가지 케이스 중에 누구? 한 놈은 72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72가 두 번째 자리 여기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어? 아니요. 7 이미 썼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 기준으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 여기 케이스를 다 정리를 해보면 몇 개? 너가 3개밖에 안 돼요. 검정색으로 쓸게. 3가지밖에 안 돼. 이해하세요? 71을 못 집어넣을 테니까 10이거나 28이거나 30이거나 3가지. 오케이? 자, 만약에 8로 넘어가면 이 몇 가지다? 네, 8로 넘어가면 이 친구 4가지다. 맞아요? 4의 배수 이거고 다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서 숫자를 총 결국에 3개를 사용했죠. 맞아요? 잠깐만. 80. 아, 요것도 3개네. 28이 빠져야 되는 거야, 28이. 8 써버리면 안 되죠. 얘도 3개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첫 번째는 71 못 쓰니까. 두 번째는 28을 못 쓰니까 3가지씩 나올 거고. 지금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미 3개를 썼잖아. 내가 원래 쓸 수 있는 건 5개 있었지. 그럼 3개를 썼다는 건 남은 거 몇 개예요? 2개 남았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자리는 몇 가지 들어올 수 있어? 2가지 들어오겠죠. 여기 자리도 2가지 들어오겠지. 이해하세요? 곱하면 몇 가지 나와? 6가지. 얘는 몇 가지? 6가지. 7이면서 8인 게 동시에는 안 될 거 아니야. 2개를 합치니까 정답 1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래서 요 문제 어렵진 않은데,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내가 뭘까봐 해준 거냐면 4배수 판정이 있지. 4배수 판정만 잘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시험장에 나와서 4배수를 판단 못하면 못 푸니까 기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번이요. 얘가 이제 대표적인 그 영역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풀리는 그런 친구거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5개가 있는데 각 영역에 이 셋 중에 하나를 구분할 거래. 셋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조금 문제가 다르죠. 어떤 느낌으로 달라요? 원래 영역이 5개가 있으면 색깔을 원래 몇 개 주는 게 일반적이야? 5개 주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색깔을 몇 개를 줘? 3개밖에 안 주지.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서로 다른 색을 다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은 없네요.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 게 편하겠니? 절대 안 만나는 놈들끼리 뭐 했으면 좋겠다 했어? 케이스 나눠주면 좋겠다 했지. 그럼 난 그냥 내 맘대로요. 일단 이름을 붙이자. 너를 A라고, 너를 B라고, 너를 C라고, 너를 D라고, 너를 E라고 좀 붙여놓을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누구랑 누구? C랑 D로 할게요. C랑 D가 같을 수도 있지. 맞아? 두 번째로 누구랑 누구? C랑 D가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돼. 나눠 놓고요. 이제 색칠을 시작할 거야. 그럼 누구 먼저 시작하는 게 낫겠어? B. B 먼저 색깔을 칠하는 게 낫겠지. B에 색칠이 하려면 색깔 몇 개? 3개. 3가지 쓸 수 있을 거야. 자, B 썼다. 그러면 C는 쓸 수 있는 거 몇 개야? 2개. 2개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C가 2개면 D는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돼. 따라가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E라는 친구는 쓸 수 있는 색깔 몇 개예요? 너네 것만 쓰지만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E라는 친구가 쓸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A라는 친구도 뭘 쓸 수 있어요? 너 것만 쓰지 마. 그러니까 2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2개 쓰시면 이 친구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
38에 24 이렇게 나오겠다. 맞아요? 이번엔 다른 것도 해보자. 일단은 B가 가능한 게 3개야. 그러면 C는 그것 빼고 2개야. 근데 D는 어떻게로 했어요? 다르기로 했지 이번에. 그러면 B가 쓴 것도 쓰면 안 되고 C가 쓴 것도 쓰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D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C랑 D랑 다 있어요? C랑 D랑. 다 있어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좋다. 응, 좋아. 그렇네. 이 친구 아니야? 야, 속았잖아. 야, D라는 친구는 B 거 쓰면 안 되니까 하나 줄었어. 근데 C랑 D는 다르기로 했으니까 얘 것도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2개 빼라고. 아. 그래서 하나 남았다고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3, 2, 1 했어. 그럼 2라는 친구는 C가 쓴 것도 쓰면 안 되고 D가 쓴 것도 쓰면 안 되지. 결국에 몇 개? 한 개밖에 못 쓰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 A는 몇 개? 2개가 되겠지? 맞아요? 얼마야? 12 이렇게 나오지? 정답은 36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대표적인 유형. 뭘 하자고요? 안 만나는 친구로 케이스 분류 꼭 해줘야 돼. 얘 아무 생각 없이 3, 2,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대충 2 아닌가? 막 이딴 식으로 푸시면 문제 틀릴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이형 너 알아 지금? 아니요. 어디부터 몰라? 다 모르겠어요. 지금 C, D 같다 아니다라고 잡는 걸 인정은 해줄 수 있어? 아니요. 그것도 인정 못 해주겠어? 네. 일단 인정. 좀 이따 보자. 넘어갔다 올게요. 자, 10번이요. 동전 던져서 앞을 H, 뒤를 T라고 표현할 거 6번 해갖고 H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래. H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 2번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 어떻게 세야 되니? 하나하나씩. 맞아? 네. 근데 문제는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구분돼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걸 뭐 할 거냐면 내가 R팩은 순서야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맞아요? 네. R팩은 순서였으니까 4팩 아래다가 두 놈의 순서가 구분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 다시 두 놈의 순서가 구분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실제로 해보면 4, 3, 2 해갖고 여기가 24고 밑에 남는 게 몇 개야? 4. 응, 4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하면 얼마야? 6개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5개도 내가 뭘 하나 잘못 쓴 거야. 그러면 이 친구 막 네모에다가 세모 있는 케이스 있고 네모 있고 세모 막 이렇게 있고 또 뭐 있어? 네모 있고 이걸 안 쓰네. 네모는 안 쓰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세모 있고 해갖고 전체 6개 나오는 친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까 말까 사실 이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나열하다 보면 틀린단 말이야. 너무 많아갖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자. 그냥 HT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 HT가 딱 나올 건데 얘네 기준으로 구분을 첫 번째 이렇게 짓는 거야. HT가 그냥 2번 나옴. 2번 벌써 나왔어. 오케이? 나오고 나서 남은 두 자리는 네모 처리를 해버리자. 뭐라고? 내가 아까 전에는 HT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네모 처리했지. 네. 지금은 그냥 HT를 살려놓고 들어갈 전 네모를 모르는 놈으로 잡자고요. 그럼 케이스가 이렇게밖에 없을 거거든? HT에다가 네모 들어갈 거고 이번엔 전 네모들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되잖아. 미치겠네. 얘네들은 한 세트니까 이 네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총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HT 네모라고 그냥 잡을 수 있겠죠. 맞아요?
또 뭐 있어? 아 이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할 텐데. 여기 위에다 요것 좀 써놓을래? 우리 그냥 핵심 아이디어만 몇 개 좀 써놓자. 첫 번째로요. HT는 한 묶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어차피 시험 때 못 풀어. HT는 한 묶음이야. 두 번째로요. 남은 친구들 있잖아. 남은 친구들이 이웃할 때랑 떨어져 있을 때가 내용이 다르거든.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만약에 처음 마주치고 그걸 풀 거면 저 내용만 기억을 한 상태로 다 나열을 때려도 돼. 내가 물론 못 세면 틀리겠지만. 근데 HT는 한 묶음이고 남은 놈들 두 놈은 이웃하 있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가 케이스가 다른 거야. 그냥 이렇게 잡아주자 그러면. 첫 번째로 HT는 두 번 나왔어요 이미. 얘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 남은 친구가 그냥 이웃한 거를 가지고 케이스를 잡아버리자. 남은 친구들이 이웃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요. HT를 두고 걔 두 개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남은 친구가 뭐 한 거? 남은 친구가 떨어져 있기라고 좀 바꿔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HT가 있는 상태에서 이웃하기로 했으니까 너네 한 세트 있고요. 다시 HT라는 두 번째 세트 또 있고요. 마지막에 남은 친구들이 뒤에 딸려 들어오든가 아니면 HT 네모 들어오고 HT 들어오고 다시 네모 들어가고 HT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남은 친구들이 이웃하려면 얘네들은 뒤에 딸려 있든가 가운데 들어가든가 앞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 한번 하고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지 또 세봅시다. HT 얘네가 있는데 너네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모는 말이야 이렇게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HT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네모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문제가 없을 거고 마지막에 HT 똑같이 떨어져 있는데 네모가 떨어지려면 네모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문제 없는 거 맞지? 그거를 세트로 묶어놓고 얘네들은 세트야. 해서 전체 케이스가 또 여기도 한 3개 나오려나? 안 센 거 있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되겠네. 이 정도로 좀 세놓을게요. 그럼 이웃한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이웃에 있으니까 HH 들어가도 되고 TT 들어가도 되고 TH 들어가도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거야? HT는 못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가능한 네모가 누가 있다? 가능한 네모가 HH거나 TT거나 TH까지는 가능합니다. 맞아요? 여기 케이스 몇 가지야? 3가지야. 여기 케이스 몇 가지야? 3가지야. 2개 곱하면 몇 개예요? 9가지 나오겠지. 맞아요? 밑에 것도 한번 봐봐. 이번엔 H죠. 네모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네모는 누구 있는 거야? 물론 HH 가능할 거고 TT 가능할 거고 TH 가능할 건데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HT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바로 오지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야. 여기 몇 가지야? 4가지야. 걔네들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라고 생각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다. 두 놈을 다 합쳐서 21가지 이렇게 쓰시면 끝나거든요. 시험 나오면 그거 되긴 하겠는데? 마무리 2분 동안 요약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잠깐. 일단은
너네들이 이 나열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끼리 해갖고 경우 세는 걸 안 배웠어. 그걸 안 배웠어. 그 다음 저 문제를 실전에서 처음 마주치면 못 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케이스들을 위에 있는 두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HT가 한 묶음이라는 거 생각을 하더라도 나열하는 과정 중에 틀릴 가능성이 너무 크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니네 이번 시험으로 따지면 한 18번쯤엔 나올 거거든? 난이도가 꽤 높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 얘들아 경우의 수는 시험장에서 풀 때는 계산 하나만 틀려도 답이 달라져갖고 틀릴 가능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들어가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놔서 점수 5점 오르면 좋긴 한 건데 만약에 얘를 마주쳤는데 케이스 분류를 바로 못하겠어? 그럼 일단 제껴. 무슨 말인지 알아? 경우의 수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3, 4차 방정식 모르고 이러면 니네가 막 인수분해 해보고 막 끄적여보고 이런 걸 하거든요. 경우의 수는 케이스 나누는 거 못하면 어차피 답이 없어갖고 얘 시작할 때 바로 나오길 바란다 했으니까 붙어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케이스마다 세는 방법 다르겠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르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놓고 케이스를 나누자고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 내가 남은 이거를 세는 과정 자체가 이것도 사실 노가다로 세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만약에 8개로 늘어난다 그럼 진짜 양이 많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쯤 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내가 얘는 좀 야매로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이렇게 찍어라까지 한번 만들어 좀 볼게. 잠깐 쉬었다가 11번이요. 작년에도 한번 이제 모의고사를 줄 때 이게 나왔었거든.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림과 같은 크기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1부터 6까지 있어요. 4개를 사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하나씩 색칠하고 가나 조금 만족시키래. 근데 뭐 하라고요? 양옆에 있는 친구는 색칠하지 마세요. 원래 항상 주던 조건이지. 근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무슨 색을 칠해라? 같은 색을 칠해라 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둘은 반드시 같은 색깔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색칠하는 내용이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원래 나눠야 되는데 이젠 뭐 하면 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1이랑 6은 어차피 같단 말이야.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있다 치면 케이스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4가지 색을 칠할 거지. 그리고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4가지 색깔 한번 해보자. 1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4가지입니다. 불만 없죠. 그럼 1을 결정짓는 순간 6에도 색칠을 해야 되니까 1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문제 없지. 맞아요? 그러면 너네들 색깔이 정해졌으면 2라는 친구를 고민을 좀 해보자. 2번이라는 친구는요. 몇 가지 색깔 쓸 수 있는 거야? 2번은? 전체 색깔 4개라니까? 4개인데 하나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3개겠지. 맞아요?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야. 그러면 3번은 어떻겠니? 3번은 2개. 2개겠죠. 옆에 있는 2번 것도 쓰면 안 되고 6번 것도 쓰면 안 되니까 얘는 2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4번은 어떨까요? 2개. 아니 4번 2개일까 3개일까? 3개. 요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얘들아 많은 친구들부터 세는 게 편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아. 이거 순서를 잘못 가져가면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6번이 쓴 거 쓰면 안 되고 2번이 쓴 거 쓰면 안 되지. 네. 맞아? 그럼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5번이 쓴 거 쓰면 안 되고 1번이 쓴 거 쓰면 안 되니까 2개요. 이렇게 케이스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잘못 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를 기준으로 너는 3가지야. 그러면 1개, 2개, 3개 다 쓰면 안 되니까 너가 1가지야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렇게 세면 답이 틀린단 말이야. 우리 항상 무슨 원리를 좀 기억을 하자. 안 마주치는 거 케이스 쪼개는 게 일단 일반적이긴 한데 얘는 이미 여기다 역할 하나 걸어줬지. 그리고 얘는 케이스 쪼개기가 좀 어려운 게요. 3, 4도 절대 안 만나고 3, 5도 절대 안 만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친구 풀 때는 가장 많은 명부터 세자를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2번부터 세버려.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야. 그렇지? 그럼 너를 기준으로요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밑으로도 내려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굳이 먼저 쓸 거면 누구를 써라? 5를 쓰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5번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들어오지. 그럼 5번 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1, 4, 3, 6은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1번이나 6번으로 넘어갈게. 1번이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요? 3가지. 봐봐. 이미 여기다가 색깔 1번 A 색깔을 썼어요. 여기다가 무슨 색깔? B 색깔을 썼지. 맞아? A 색깔, B 색깔 쓰면 CD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딱 갖다가 집어넣을 건데 얘가 웃긴 점이 이거거든. 너 영양 받으니까 너 몇 개? 3개 이렇게 쓰시면 답이 틀려요. 왜요? 너랑 너가 같아야 되지. 맞아요? 근데 A, B, C, D 4가지 색깔 중에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몇 개라고? 2개. 2개로 세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거든. 1번에 2개, 그럼 6번은 그것 따라가 1개 이렇게 들어오지. 그 다음부터 나머지 이 4가지가 전부 정해졌으니까 뭐 하자? 2개 쓰지 마, 2개. 2개 쓰지 마,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어쨌든 4, 3, 2 해갖고 결론은 96하고 끝나거든요. 이거 매년 나와있는 그 모의고사니까 체크하시고 작년엔 안 나왔어요 얘는. 넘어가서요 13번 나쁘지 않았고 4번 9번 15번 16번 16번을 한번 같이 풀자.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5명이 있대. 앉을 건데 아빠 엄마는 뭐 했으면 좋겠다? 홀수번호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많이 보던 문제지. 홀수번째 앉으려면요 어떤 케이스들 계산하시면 돼요? 짝수는 아니 나는 그냥 할 거면 엄마 아빠 모두 홀수니까 내가 셀 거면 그냥 이렇게 세긴 할 거거든. 1, 3 안 뜬가 3, 5 안 뜬가 1, 5 안 뜬가. 그치? 그러면 케이스 몇 개? 3개. 맞아? 네. 엄마 아빠 아는 몇 개라고? 1, 3, 1, 5, 3, 5 3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센 거는 그런 케이스에 엄마 아빠가 앉았던 얘기잖아. 엄마 아빠까지 자리 바꾸는 건 몇 가지? 2가지 케이스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은 인원 몇 명이에요? 세 자리에 3명이 앉아야 되니까 몇 팩? 3팩 하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얼마? 36하고 끝나겠죠. 너네 이거 알아듣니? 얘 왜 나온 거라고? 엄마 아빠 자리를 정하자. 몇 개? 1, 3, 1, 5, 3, 5 3가지 케이스. 얘 엄마 아빠 뭐 하자? 자리 바꾸자. 2팩 해갖고 2가지. 여기 있는 거 뭐 하는 거라고? 남은 자리 좀 정하자. 이 정도 얘기인 거죠. 얘는 항상 보던 문제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17번 보자. 또 나네. 의자 6개 있거든? 1학년 2대, 2학년 4 있고 6명 앉을 건데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고 양 끝에는 모두 2학년이 앉았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일단 2학년 설정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1학년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의자는 4가지죠. 그러면은 의자 4개, 1학년 2명, 2학년 2명 얘네들끼리 섞여 앉기 시작하겠지. 그 와중에 어떤 케이스는 빼라고요? 1학년 학생 이웃하는 케이스 빼라고요. 그럼 너네 뭐 편한 대로 세셔도 상관은 없는데 난 이렇게 좀 셀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이 행동 해야 되지. 양 끝에 앉을 누구를 정하자? 2학년. 2학년을 정하자 이 정도죠. 양 끝에 앉을 2학년을 정하자. 그러면 그 2학년은 어떻게 뽑으면 돼요? 4명 중에 뽑을 거야 2명을. 근데 지들끼리 자리도 바꿀 거니까 4P2라고 좀 뽑을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양 끝에 인원들을 뽑았으면 가운데 4명이 앉을 건데 니네가 선택해야 돼. 4팩으로 돌린 다음에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든가 아예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웃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거든. 1년에 이렇게 앉든가 이렇게 앉든가 이렇게 앉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물론 생각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웃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2학년을 그냥 안 치고 1학년은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지. 나는 요거 이웃 안 시키는 방법으로 연습 좀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는 친구들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스텝 1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2학년을 나열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2학년 2명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패까지의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얘네들 생각하지 말고 어디만 가운데만 따로 떼서 보라는 거야. 2패까지가 있을 거고 스텝 2로 뭘 하셔야 돼요? 자, 2학년 2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3, P, 2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계산 좀 해보자. 4P는 얼마예요? 4, 3까지니까 12 나오겠지. 얘는 2죠. 얘는 얼마야? 6이죠. 얘네 전부 다 곱하면 얼마예요? 12의 제곱 144 나오겠지. 3번 이렇게 하고 끝날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서들을 정확히 지키셔야 돼. 쌤, 저 방법으로 풀기 싫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중간 친구를 이렇게 세셔도 되겠다. 어떻게? 스텝 1으로 전체 케이스를 구할 건데 전체 케이스는 말이야 그냥 4명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4팩이야. 문제 없죠. 4명 나열해버린 다음에 이웃한 케이스 빼기로 했지. 그러면 스텝 2로 뭐 하시면 돼요? 이웃한 케이스들을 따로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웃하려면 어떻게? 둘이 붙거나 둘이 붙는 그런 경우지. 그러면 이웃한 거는 원래 자리가 가능한 케이스 몇 개야? 1학년을 통에 넣어버리고 2학년 2명 살아있으니까 3팩이지. 맞아? 이해하세요? 통 하나 사람들 해서 3명 3명 자리 바꾸기 3팩. 맞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통 안에 있는 1학년이 꺼내져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4팩은 24고요. 이웃한 거 계산하면 6에다가 2 곱하면 1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얘네들을 서로 빼면 몇 가지? 12가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야. 어차피 첫 번째 12는 똑같은 말이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결국에 곱해서 몇 개? 12개. 파란색 방법을 통해도 12개가 나오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 니네 편한 대로 세셔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이거 작년에 이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18번 안 할게요. 너무 쉽다. 19번 안 할게. 20번 가자. 21번 가자. 잠깐만, 20번이 어디 갔어? 20번 넘어가. 7번이니까 21번 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의자 6개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여학생 둘, 남학생 셋 모두 앉을 건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빈 의자가 있으면 이웃 안 하는 걸로 쳐주겠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던 문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원래요 여학생 남학생 있고 여학생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남학생을 깔아버리고 여학생들의 사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잖아. 이해하세요? 네. 근데 지금은 의자가 하나가 더 많거든 사람보다. 그럼 다 앉고 나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빈 의자도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 빈 것까지도 이웃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들은요 대상이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 어때? 결국에는 남자랑 빈 의자는 뭐가 되어주는 거야? 칸막이가 돼주는 거지. 이웃하지 말라고 할 때 조건 없는 애들부터 뿌려놓는 이유가 뭐야? 너네를 칸막이 삼아서 그 사이로 들어갈 게잖아, 그렇지? 그럼 남자에다가 의자까지 있으면 걔네들이 칸막이가 돼주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 몇 명? 3명과 빈 의자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지. 쟤네들을 내가 칸막이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쟤네들을 칸막이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자리를 막 바꾸면서 정리를 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좀 웃긴 포인트인데 빈 의자가 일부러 1개만 나오게 만들어주거든요. 2개가 나오면 봐봐. 빈 의자끼리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그리고 그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의자랑 남자 셋이야. 남자들끼리 어차피 구분되지. 그치? 거기다 의자까지 있으면 의자랑 사람은 어차피 구분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네 가지 대상이 전부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돼요. 그럼 저 네 녀석을 뿌려버리는 게 몇 팩이야? 그냥 4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사람인지 여자인지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칸막이로 치세요. 4명을 딱 앉혔어요. 그럼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앉는 자리는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남자랑 비느자를 깔아서 4팩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 자리를 앉추자. 4팩은 24고요. OP는 5, 4, 20 나올 거니까 곱하기 20까지 하면 되겠지. 결론은 480까지 케이스입니다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몰라서 한마디 하는 건데 지금은 비느자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는 세팅이잖아. 아마 시험 때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느자가 2개 나오는 세팅이 들어가면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할 거면 비느자 2개인 거 몇 팩으로 나눠? 2팩으로 나눠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전체 케이스가 몇 팩이에요? 6명에서 자리 바꾸는 거지. 사람 5에 의자까지 있으니까 6개에서 자리 바꾸기 몇 팩? 6팩 해버리고 거기서 빼자. 어떤 경우? 여자애들이 이웃한 경우 빼자. 그럼 여자애들이 이웃한 경우 이렇게 넣고 봐봐. 여자애들 통으로 딱 잡으면 여자애들 있는 통 하나, 남자 셋, 의자 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네 갖고 다시 팩토리를 돌려도 되겠지. 그 다음 여자애들 자리 바꾸기 세면 전체에서 빼도 상관없죠. 그래서 만약에 의자가 늘어났는데 지금처럼 1개가 아니라 2개, 3개 남게 되면 6번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이것도 작년에도 봤던 거야. 한번 볼게요. 어느 관광지에 7명의 관광객이 들어있어요. 걔네들이 탈 건데 2인용 의자 이렇게 있고 마부는 앞에 들어있을 거야. 7명 탈 거니까 여기 7자리 쭉 앉을 거잖아.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달래. A,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야 되고요. CD는 이웃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디테일한 상황들이 나와 있잖아. 자,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좀 쪼개놓으면요.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로 쪼개놓을게. 이 상태에서 앞쪽 여기가 마부 자리지. 인정하세요? 마부 자리야. 문제 첫 번째 A, B 이웃하면 좋겠어 그랬지. 그럼 원래 하는 데 막 통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1열이 아니라 2열로 특수하게 돼 있지. 그럼 그냥 이 생각을 해. A, B가 이웃을 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겠지.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근데 지들끼리 자리도 바꿀 거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CD가 뭐 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아달래. 그럼 이 이웃하지 않음을 원래 1열로 나열할 때는 칸막이 쳐서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웃하지 말라는 건 사실상 떨어져서 앉으라는 거야. 같은 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씩 세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게 차라리 편할 건데 내가 여기를 A열, B열, C열이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요. A, B라는 친구가 얘네들이 A열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생겨갖고 어떻게? 딱딱 둘, 셋. 너무 심하다. 하나, 둘, 셋. 여기 마부 앉고 여기 A, B 이렇게 앉은 케이스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누구 자리 먼저 세주는 게 편하겠어? C 자리 먼저 세주는 게 편하겠지. C가 어디에 앉을래? 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C가 여기에 앉는 순간 D는 거기 말고 나머지에 앉을 거고 D 자리 세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세는 게 편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이제 케이스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좀 해놓자. 계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A, B가 뭐 하기? 이웃하기를 먼저 세야 되죠.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전체 몇 개였는데 3가지 열이었으니까 3가지가 있었는데 A, B 2명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을 곱해도 되죠. 최종적으로 몇 가지? 6가지 케이스가 A, B가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알아들어서 오야? 진짜로? 네. 뭐뭐 있어? 네?
A, B, B, A, A, B, B, A, A, B, B, A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냥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CD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 좀 세봅시다. 고민을 좀 해보자. 너네가 이거를 세야 되거든? 항상, 내가, 너네 혹시 여사건 내가 몇 번 단어 쓰긴 했는데 여사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하네. 여사건이 남은 사건이건 남은 사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반에 예를 들어서 뭐 할 건데 남자 5에 여자 4 있는데 몇 명 뽑았는데 남자만 있는 사건, 여자만 있는 사건 이런 거 물어보잖아. 남녀 적어도 한 명씩 그런 거 하잖아. 그럼 여사건이 하는 말은 너가 말한 거 그거 뺀 나머지 얘기들 하는 거거든 항상. 근데 이제 얘네들을 쓰는 이유 자체가 목적이 어디서 오냐면 경우가 적을 때 쓰는 거거든. 경우가 적을 때. 어떻게? 남자가요 5명 있고 여자가요 4명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 적어도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몇 명 뽑을 거냐면 4명 뽑을 거거든. 4명 뽑을 건데 남녀가 최소 1명씩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남녀가 한 명, 최소 1명씩이면 1, 4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1, 3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알아들어? 4명 나오려면 남자 하나, 여자 셋이든 남자 둘, 여자 둘이든 남자 셋, 여자 하나 할 거 아니야. 이 케이스를 셀 바엔 그냥 뭐 하자? 전체에서 남자만 있는 거, 여자만 있는 거 세서 빼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여사건은 항상 내가 구하려는 대상이 적을 때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놓고 요거 고민을 해봐. A, B가 어딘가에 앉았어요. CD라는 친구가 그냥 앉혔을 때 자연스럽게 이웃할 경우가 많을까? 이웃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까? 이웃하지 않을 경우가 많겠지. 맞아요? 이웃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내가 이웃하지 않을 걸 세는 건 너무 많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자. CD 이웃 안 하면 좋겠다. 이웃 안 하면 좋겠으니까 스텝 1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전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자, 지금 자리 7개 있었는데 이미 2명 앉았습니다. 남은 자리 몇 개요? 빨리 대답해, 빨리 하게. 5개겠지. 맞아? 네. 7자리 중에 5개 나왔어. 그럼 5자리에 5명이 앉는 거니까 5PO, 5팩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맞아요? 5PO 이렇게 할 거고, 마부 오른쪽 시그. 고민 좀 해보자. CD 이웃하지 마. 전체 이렇게 좀 하자. 나 2개. 이렇게 하자. CD만 고르자. CD만. CD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전체는 남은 5자리 중에서 2자리에 CD가 앉을 거야. 근데 CD가 이웃하는 케이스는 애초에 몇 개밖에 없는 거 알아요? 여기서 CD가 이웃하려면 어떻게 앉아야 돼? 어차피 얘네 이렇게 마블하면 안 되니까 A, B, C, A, B라는 친구가 이웃한 거 빼고 나면 몇 개 남아? 하나 빼고 나면 3개 남지, 2개 남지. 맞아? CD가 이웃하는 경우가 애초에 2개. 2개인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있으니까 몇 개? 2개를 또 곱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계산이 20이고 여기 있는 계산이 4잖아. 너네들 빼면 몇 개? 16개 나오는 거 맞지? 맞아요? 요렇게 세버리고 세 번째로 남은 친구들 E, F, G를 안 치자. 그럼 E, F, G 앉는 건 남은 세 자리 3명 앉는 거니까 그냥 3팩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와요? 6 곱하기 16 곱하기 6 해갖고 정답은 576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작년에도 모의고사 나오고 실제로 이런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상황이 비슷한 건데
자리 한 명 고정시켜버리고 여기 자리에 앉힐 때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다만 이열인 상태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웃할 친구 세는 건 불만 없을 것 같고요. 이웃하지 않는 거 셀 때 웬만하면 6번을 풀면 좀 좋겠다 정도일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 생각하고 나서 아무 조건 없는 애들 마지막에 조금 뿌려서 집어넣는 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계산증명. 이건 너네가 좀 해봐야 돼. 끝났네. 너무 쉬운데 그러면? 얘들아 혹시 프린트 지금 쭉 확인해서 못 풀 거 같은 거 있어요? 내가 안 풀어준 것 중에? 어디 7번이야? 7번이요. 이거? 예. 이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 색깔 4개, 구형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름 좀 붙일게. 너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4번, 5번 영역이라고 부르자. 이 상태에서 행정구역이 한 가지 색만 할 거고 서로 다른 거 하고 모르지라고 한다. 4가지 이해할게. 오케이. 케이스를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아무거나. 여기서 절대 안 만나는 애들만 하면 되거든? 1, 5? 좀 감이 없는데 느낌이? 1, 4 아니면 뭔가 3, 5 이런 게 좀 좋긴 할 것 같지? 맞아? 네. 이렇게 퐁당퐁당 뛰어있는 게 좀 더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3, 5 정도로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3이랑 5가 뭐 하다? 같다. 두 번째 케이스 뭐? 3이랑 5가 같지? 않다. 2개 나누면 되지. 맞아? 그럼 1, 2, 3, 4, 5 영역에서 색칠을 할 건데 일단 저 중에서 제일 많은 면적 만나는 친구 누구예요? 2죠. 그럼 2한테 먼저 물어보자. 너 뭐 쓸래 하면 4가지요? 이렇게 쓰겠죠. 색깔 4개밖에 없어 쟤. 오케이? 4가지요. 그러면 오케이 4가지 한번 써놓고 자 그러면 3번 영역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3개. 3가지밖에 없겠지. 맞아? 3번에 3개 썼으면 5번에 몇 개 쓸 수 있어? 1개. 1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색깔이 전부 얘네들이 정해진 거잖아. 4번은 몇 개 쓸 수 있어요? 2개. 2개지. 너가 한 거 하지마. 너네 둘이 한 것도 하나 하지마. 2개밖에 못 쓰겠지. 4번 2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번 3개. 3개야? 2개요. 2개. 왜? 3개야 2개야? 2개요. 야, 얘 색깔 4개 있는 거 아니야? 네, 3개요. 그렇지 4개 있지. 하나만 안 쓰면 되지 쟤는. 3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있는 건 4 하나, 3 2개, 2 하나 끝이지. 네. 얼마야? 3, 3, 9에다 4, 2, 8, 2가 9, 8에 72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시 계산 또 하면 돼. 자 1, 2, 3, 4, 5번 영역 색칠할 건데 2번 달라들래요?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인정하죠? 3번도 그러면 3개 되는 거 문제 없지? 5번은 그거 빼고 2개 다 빼야 되니까 몇 개? 2개 나오겠지? 그 상태에서 4번은 몇 개가 돼요? 3개 쓰면 안 되니까 1개밖에 안 남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번은 몇 개 나와야 돼요? 똑같이 3개 나와야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도 70이 나오지? 맞아? 걔 더하면 얼마야? 144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안 나눠도 되긴 한단 말이에요. 그냥 4, 3, 여기부터 하자. 4, 3, 2개 빼고 2, 2개 빼고 2, 그 다음 마지막 거 3 하면 3, 3, 9, 8, 72에 2배 해서 144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모르겠으면 무조건 케이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눠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 혹시 또 모르겠다 싶은 거 있어요? 물론 집 가서 풀어보고 안 되면 카톡 보내놔도 상관은 없어.